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 사연인데요. 시아버지 혼외자를 저희가 키우라고요. 아이고, 이거 말도 안 되죠. 자,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말도 안 되죠. 자, 이 사연도 저희가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사연 속으로 고고!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.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웬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? 그리고 그 아이는 저희 부부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. 여보, 어서 와. 에? 옆에 이 애는 뭐야? 그래. 저 수남아.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, 아줌마. 저는 50살 같지만 7살 수남이에요. 아이 수남아. 저 아줌마라니. 저 다시 해라. 다시 인사해. 맞다. 형수님,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에? 형수님? 여보, 지금 이 꼬맹이가 뭐라는 거야? 그러니까 당신 이거 충격받지 말고 들어. 저 아버지가 밖에서 사고를 치셔서 애를 데리고 오셨네. 아버님이? 잠시만. 근데 아버님이 사고를 쳤는데 얘를 왜 우리 집에 데려와? 아니 저 어머니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그거 어떻게 육아를 감당하시겠어. 하는 수 있어. 우리가 데려다 키워야지 뭐 어떡하겠어. 뭐? 그렇습니다. 시아버지가 밖에서 혼외자를 낳아오는 바람에 집안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. 게다가 저희 부부가 떠밀리듯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집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벌어졌죠. 여보, 수남이 저 유치원 보내야 되니까 50만 원만 붙여줘. 50만 원? 아니 뭐 무슨 애 유치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? 아니, 우리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금도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야. 애 키우면서 그 정도 돈 드는 각오도 안 했어? 뭐 이 집안 남자들은 하나같이 대책도 없고 있어. 뭐야 진짜. 지금 당신 지금 뭐라 그런 거야? 아이고 참, 형님, 형수님 싸우지들 마세요. 이 아우가 더 잘할게요. 네. 예정에도 없던 막내 도련님을 키우다 보니 매일 언성이 높아지는 저희 부부. 저희에게 혼외자를 맡기고 간 시아버지가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.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유, 애가 불쌍하다. 네. 아이고. 가족의 탄생은 어디서든 축하받을 일이긴 한데, 그런데 뭐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가족이 생긴 여성의 사연입니다. 이 사연을 보내신 부부는 그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. 어느 날 시아버지가 7살짜리 혼외자 김군을 데리고 오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그 사연입니다. 아이고. 평소 시아버지가 기품 있고 좀 명망이 있었다는 평을 받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던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겼는데요. 얼마 뒤 시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돼요. 아이고. 그럼 아이만 혼자 남겨진 건가요? 그럼 예. 아이를 낳은 엄마는요? 그 시아버지 내연녀, 그 아이를 낳은 후 이 내연녀는 잠적을 해버렸어요. 아이고야. 결국 그 7살 혼외자의 양육은 가족들의 몫이 되었는데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시름시름 알아 누웠고 다른 자녀들은 아이를 키울 만큼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연 보내신 부부가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. 네, 시아버지의 혼외자 이 아이를 며느리가 키워야 된다는 건데 아들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근데 앞서 들어보니까 5살짜리 아이가 이미 키우고 있는 거죠. 네, 물론 며느리는 자신의 5살짜리 자녀와 7살짜리 막내 도련님 이 두 명의 이 한 집에서 키워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신에게는 꼬박꼬박 형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남편에게는 큰형님이라고 존댓말을 하면서 말하는 의젓한 그 김군의 태도에 또 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 여성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렇죠. 이런 생각으로 점차 김군에 대한 마음을 열어갔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. 남편은 아내조차 알아차릴 만큼 그 자신의 아이와 이 김군을 차별했다는 건데요. 남편이 차별했다.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김군을 영어 유치원에 뭐 보내려고 하자 뭐 우리 아이도 뭐 영어 유치원에 못 보내는데 왜 김군은 또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느냐라면서 이렇게 화를 낸 거 뭐 이런 것들 또 남편이 귀가했을 때 이제 김군이 좀 늦게
인사를 하러 나오면은 너는 뭐 하는데 형이 왔는데도 늦게 나오냐 라면서 그럴 거면 너네 집에 가라. 아이고. 네, 뭐 이런 식으로. 아이고. 그래서 어린 김구리 눈치를 보다가 좀 우는 일도 아이고, 시아버지의 혼외자를 키우면 저는 며느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의외로 남편이 더 스트레스를 받네. 왜 그런 거죠? 남편이 받은 충격이 생각보다 좀 컸었던 것 같아요. 이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그 나의 롤 모델은 우리 아버지였다. 그렇죠. 우리 아버지는 늘 인자하고 때론 친구 같은 아버지. 이 아버지를 닮고 싶었는데 그렇죠. 밖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순간 평생 봐왔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놨었다고 합니다. 모두가 다 상처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7살밖에 안 된 애가 뭐 형님, 형수님 이러면서 호칭 써가면서 한다는 게 눈치 보고 한다는 게 제 마음이 좀 아프네요. 롤 모델이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밖에서 데리고 오니까 상처가 그렇죠. 좀 깊었던 그렇죠. 것 같네요. 네, 막 짠한 마음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상담 전문가 우리 이효선 교수님께 그러게. 좀 물어봐야죠.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 가족 꼭 상담 받아보시길 좀 권해드려요.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이 남편 때문입니다. 이 아들이자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큰 산 같은 존재였고 거대한 저수지 같았는데 이 신뢰의 뚝이 무너진 거거든요. 이 배신감 어마어마할 거고 사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아버지의 이 도덕적인 문제, 이 도덕적인 흠집이 아마 끊임없이 생각이 날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도 생각이지만 이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 이 아이에게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, 이 배신감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내내 투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이런 감정 투사가 본인에게도 이럴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는 사실상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어떻게 아이를 살필 것인가 우리가 같이 좀 볼 부분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이 집의 미래가 있고 이 또 아이의 미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집은 또 뭔 문제고 이 아이는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? 제가 말씀드리기는 내가 난 애는 내가 키우는 게 맞아요. 네. 그 내 언니 왜 잠적하고 난리예요. 맞아요. 애 키워야죠. 그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같이 또 가족 상담 꼭 받아보시고 전 이 지점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이 며느리죠. 또 이 하나의 엄마이자 또 이제 또 새로운 아이를 받아들인 이 여인 정말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번 사연에 대해서 누리꾼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. 법적으로 궁금한 점도 많았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그 시아버지와 혼외자를 자녀와 함께 키우겠다고 마음먹 며느리한테 네. 아주 큰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나이가 7살이지만 이 김군도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 상속자인데 재산 상속 문제 요거 요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너무 거를 많이 현실적이다. 궁금해하셨다고 합니다. 이거는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게 직계비속, 1순위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권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혼인 중이든 혼인 외 출생자든 차별 없이 똑같이 1대1로 상속분을 비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인지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뭐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날로부터 2년 안에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7살인데 친모가 없어요. 지금 물론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혼외자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7살밖에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미 상속 재산을 뭐 다 분할하고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요? 자기 몫을 달라라고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할 협의를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속 회복 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거나 유류분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어머니가 돌아와서 키워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럼요.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엄마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는 보내줘야 그럼요.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과거에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청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. 아이가 어리니까 뭐 내가 상속분을 돌려주세요.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맞아요. 예,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. 자,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